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월 6일 금요일 장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 지수는 전날에 미증시가 조금 조정이 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개파락 한 채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인의 매도는 있었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가 오른 편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요. 1%나 올랐고 중간 막판쯤에 이쯤에 갑자기 조정이 온 적이 있었지만 이거는 오른 것에 비하면 잠깐의 노이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수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지금 공부한 것을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전날 미증시가 1% 넘게 나스닥 기준 이제 고용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일단 더 상세한 고용 지표는 오늘 밤에 나와요. 거기서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그 고용에 대한 악재, 그러니까 예상보다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것은 일단 그러니까 오늘 미증시가 한번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 약간의 면역은 생겼어요. 그래서 완전히 더 나쁘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다시 미증시가 이제 지수가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뉴스는 이렇게 뭐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 않은 게 좋아요. 항상 공부할 때도 편하고 그리고 많이 볼 것도 없고 이거는 이제 푸틴이 이제 36시간 동안 휴전을 하자. 이거는 자기네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더 이상 푸틴의 블러핑은 이렇게 막 시장에서 통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갭뜨긴 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종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또 이제 뭐가 있었냐? 이제 관련주를 뽑을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이 정도. 챗봇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이런 거 하나 있었고, 뭐 관심 종목으로는 재건을 뽑았지만 저도 매매를 거의 안 했어요. 오늘 당일 매매를 별로 하지 않았고요, 아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매매한 것을 보여드리자면,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손실을 봤는데 150만 원 손절을 했어요. 보면은 어떤 종목에서 손절을 했냐. 이제 저는 오전에는 매매를 아예 안 했고요. 오전에는 매매를 했던 게 뭐냐면 데모라는 종목을 잠깐 했었어요. 이거는 손실이 별로 크지도 않고 그냥 시초 부근에 혹시라도 지지 그 보합 부근에서 반등하는 거를 그냥 조금씩 먹어보려고 했는데 반등을 안 하길래 조금 이렇게 3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손절했고 일단 100만 원 가까이 손절을 하게 된 이유가 장 막판에 있었던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그 관련주에서 손절을 좀 봤었는데 손실을 봤는데 이것도 조금 할 말이 좀 있는 게 일단 검색을 해볼게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일단 오후에 주식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악재가 떠가지고 급락을 했어요. 어떤 악재가 떴냐 보면은 이게 더 구루란 사이트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런 게 뉴스가 나왔어요. 얘네가 중국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0%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꽤나 큰 악재죠.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악재 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급락하는 도중에 이제 반사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샀던 거예요. 그게 이제 덴티움을 샀던 거죠. 근데 이때 샀었는데 제가 산 평단은 아마 이쯤이었을 겁니다. 이쯤에 샀는데 일단은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거는 호가가 굉장히 얇았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볼까요? 이제 여기서 55 약간 400주 넘게 매수를 했던 거죠. 매수를 했는데 호가가 막 10주, 20주 막 이랬어요. 그때부터 약간 느낌이 쎄하는 게 와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제 비중 베팅을 조금 늘려가다 보면은 매수를 했는데 느낌이 싸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이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많이 샀는데 호가가 얇으면은 일단 이거 매도할 때 그 순간부터 쫄리기 시작해요. 내가 만약에 1000주 들고 있어 1000주. 근데 매수 1호가, 매수 2호가, 매수 3호가에 막 10주씩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걸 던지는 순간 주가가 엄청 급락하겠죠. 그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볼 것이고 저는 나름대로 이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매수할 때
이 비중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편은 아니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매수했던 것 같은데 얼마를 매수했지? 100, 200, 꽤나 샀네요. 보면은 200, 300주. 300주니까 2천 얼마네요. 3천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을 샀던 건데, 저는 이 비중은 저한테 크게 막 신경 쓸 비중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놓고서는 일단 호가가 얇긴 했지만 그냥 좀 방심했던 거죠. 안일하게 봤던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반등을 하면서 이 친구가 아직 오히려 급락을 하는 되게 기이한 모습이 나와줬어요. 얘뿐만 아니라 뭐 여기서는 손실이 별로, 이것만 봤을 때는 뭐 큰 편은 아니죠. 근데 D5라는 종목도 손실을 봤기 때문에 얘도 정말 효과가 없었죠. 평소 같으면은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잘 매매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에 좀 너무 오늘 놀기만 했으니까, 매매를 거의 안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일단 뭐 밥값이라도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게 호가가 얇은 상태로 손절을 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종목에서 대략 한 100만 원 좀 넘게 손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사실 큰 손실은 아니니까 이게 크게 멘탈을 흔들리지 않는데, 제가 조금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자, 이게 악재가 나왔지만 이 기사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기사가 삭제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 기자분이 기사를 잘못 쓴 거죠. 이제 나중에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후속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리코솔의 주가 급락한 오스템 임플란트가 리콜이 아직 확정이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은 얘네 자사 임플란트가 아니라 독일 수입산 임플란트가 문제가 있는 거라서 이거는 자기네랑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써 있어요. 그리고 뭐 단순 실수, 그래서 임플란트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악재로 떨어진 게 알고 보니까 악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매수해서 이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겠죠. 아마 지금 시간에도 오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시간을 아까 봤었는데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네, 시간에도 이렇게 오르고 있죠. 이제 이게 떨어진 게 별 큰 타격이 아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는 우리 오늘 매매를 어떤 걸 했으면 좋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했겠냐면, 일단은 이 알츠하이머 레카네밥 삼상성공 이 뉴스가 장중에 나왔어요. 이제 12시 4분에 나왔는데, 이 뉴스를 통해서 당일 매매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리포트에 나왔던 챗봇 관련주들,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는 챗봇들, 챗봇 관련주들이 마인즈랩, 그리고 솔트룩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장중에는 좀 크게, 장 초반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가 또 장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런 뉴스가 나왔죠. 시총이 2배 이상 커졌다, 기업 가치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이게 또 부각을 받고, 마침 솔트룩스가 차트가 조정이 잘 받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오늘 거의 메인 주도주였죠. 이렇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는 움직임은 아니어서 저는 이게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제 매매 스타일상 조금 더 기회를 잡았을 것 같은 것은 이제 피플바이오였어요. 이제 이게 아까 알츠하이머 그 관련된 재료죠. 이걸 제가 조금 못 봤던, 놓쳤던 이유가, 제가 12시부터 1시까지는 시장을 잘 안 봐요. 웬만하면은 이때는 밥 먹고 그냥 쉽니다. 이제 이때 시간대가 거의 1시 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 보니까 이때였거든요, 주가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매매할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는 당일 이슈라고 봤어요. 저는 이게 오늘 안에 매매를 끝내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매를 한다면 스캐핑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월 6일에 이제 FDA에서 이 에자이와 그리고 얘네 그 바이오젠, 이 치료제, 그 알츠하이머 그 관련 재료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악재가 안 좋게 나오면은 얘는 다시 주말 동안 이제 뭐 지나고 나면 월요일날 급락한 채로 시작을 하겠고, 마찬가지로 치맥 관련주 전반적으로 악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무조건 결과를 열어보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도박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데 굳이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당일로 기대감을 통해서 이제 수익 실현하는 게 낫지. 뭐 주말 동안 뭐 FDA에서 승인해가지고 뭐 호재가 나와서 좀 갭이 뜰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굳이 뭐 그런 가능성을 노려가면서까지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지는 않죠. 이미 얘도 주가를 보면은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좀 많이 올랐죠. 이렇게 최근에 위메이드가 그런 사례죠. 이제 위메이드가 이날 이제 뭐 워낙에 그 장영국 대표가 자기 상패 절대 없다. 그리고 뭐 빌 게이츠도 투자했고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얘네가 상패가 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패 결정 나니까 이제 하한가하고 또 다음 날도 급락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굳이 뚜껑을 열어볼 필요가 없는데 도박성 매매를 했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한두 번 성공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것도 한 대 맞으면은 그때 손실이 또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뚜껑 열어보는 그런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플바이오는 또 왜 매매가 더 할만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시세가 받았던 적은 이때였죠. 이때 제가 자리에 앉아서 이때쯤에 주가를 봤는데 야 이거 좀 뭔가 아쉽다. 이거 조금 봤으면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뭐냐면 12시 51분쯤에 먼저 움직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메디프론이라고 얘가 이미 50분에 엄청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치매 관련주가 이미 스타트를 끊고 있었다. 그걸 좀 확인했었으면 저 피플바이오 관련주는 이 친구들은 조금 기준 잡고 매매했었으면은 되게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때 이미 메디프론이 가 있었고 이때 올라봤자 3% 그리고 잠깐의 조정이 좀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해볼 만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솔트럭스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아침에 공부하고 매매를 임했을 때 현실적으로 제가 매매했을 것 같지는 않고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았던 게 봤으면 할 가능성이 높았던 게 이 피플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는 오늘은 딱히 전반적으로는 크게 어떤 큰 자본이 움직이는 이벤트가 있는 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조금 당일 일당은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 이게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외에는 뭐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 제가 이제 손실도 계속 인증을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텐데 주식이 초보일수록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완벽한 매매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손실도 거의 안 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똑같아요. 잘하는 사람들도요 뭐 월별로 손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손실 크게 보는 날도 있고 다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수익이 훨씬 크니까 손실보다 그리고 가능성도 더 크니까 꾸준하게 계좌가 우상향하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완벽주의 같은 그런 있지도 않은 그런 걸 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실을 안 볼 거야. 매매하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낼 거야. 라는 정말 오만한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실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뭐 더 설명할 게 없네요. 오늘 이번 주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